중국은 정기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군사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 부쩍 늘었습니다. 중국의 특이한 점은 각 군이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홍보 영상들을 올립니다. 최근에 상륙훈련 영상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를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에게도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굉장히 최근에 눈길을 끈 게 있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입니다. 캐터펄트 방식이라고 하는 사출식 이륙 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짧은 활주로에서 빠르게 이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동성 있게 이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푸젠함은 지난달 초에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가 됐고요. 2주 만에 실사격 훈련을 하면서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전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역시도 자신들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젠함이 취역하자마자 곧바로 실전 훈련에 들어가면서 대만 인근, 일본 인근, 태평양에서의 작전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일본을 압박을 한 거죠. 지난 17일에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공식적으로 취역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서서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지 130년 만에 3항모 시대를 열게 됐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일본에게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한 민영업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고 비행에 성공했다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하 7의 속도로 사거리가 최대 13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인 겁니다. 그 업체에서 올린 홍보 영상을 보면 일본 열도를 타깃으로 하고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놓고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군수업체까지 나서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데 가세하고 있는 거죠. 지난 9일에는 러시아가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지나면서 시코쿠 남쪽까지 비행해 논란이 된 건데요. 당시 이동 경로를 연장하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합동 비행 훈련이 있기 며칠 전에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랴오닝함이 이끄는 전단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랴오닝함에서는 함재기 젠15가 이륙을 했고요. 일본 역시 이를 발견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에 F-15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젠15가 F-15를 향해서 레이더를 비춘 겁니다. 레이더를 조준하는 행위는 공격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 조치들입니다. 결국 일본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근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이미 훈련 사실을 고지했고 교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훈련할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15가 훈련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껴있던 대만도 이제 일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식사를 했다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동북아의 긴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서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대거 사들이겠다고 밝혔고요. 中华民国和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台湾主权不容侵犯并吞。中华民国台湾的前途由2300万台湾人民决定，这就是我们要捍卫的现状。 대만의 일부 시민들은 중국이 일본 여행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을 가자, 일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